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 4월 순환 새 시작이죠. 그러니까 책으로는 이제 국토계획법인데 책으로 몇 쪽인가요? 46쪽짜리죠. 일단 책은 46쪽,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시작하는 곳을 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법 전반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고 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이요. 그러니까 6개 과목 중에 뭐 우리 시험 전반에 대해서는 아시고요. 뭐 1차 과목에 민법과 결혼, 2차에 중개법과 공법과 공시세법이 있고, 뭐 1차는 반드시 합격하셔야 되고, 2차 과목 중에 중개법은 양이 적으니까 중개법에서 고득점 하셔서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 공법에 대해서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차를 잠깐 보셔야 되겠군요. 책 앞으로 한두 장 넘어가시면 46쪽에서 이 가운데 요약한 내용이 많군요. 그러니까 쭉 앞으로 와서요. 그러니까 여기는 쪽수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22쪽이 있죠. 그 요약한 내용 22쪽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쪽에서 두 장 앞으로 오시면 두 장 앞으로요. 22쪽에서 앞으로요. 예, 차례. 그러니까 1편부터 6편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그러니까 그 중에서요. 그러니까 공법 40문제, 그러니까 100점인데,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12문제가 나옵니다. 100점 중에 30점 분량이 되고요. 그다음에 2번,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 40문제 중에 6문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그러니까 6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4번,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그러니까 7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5번,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7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6번, 그러니까 농지법에서 2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40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6개 법들이 이제 어떤 법들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시죠. 먼저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정했습니다. 그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청이죠. 행정청,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청이고 관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로 대통령 뽑았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장관을 임명한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서울특별시장 뽑았고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등 뽑았습니다. 그들이 법을 집행하는 거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뽑았고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뽑았고 경기도 수원시장, 경기도 가평군수를 뽑았습니다. 이들이 이제 법을 집행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월급 주고 일을 시키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공무원들 지네들이 뛰어나서 뭔가를 된 게 아니라 그냥 국민들이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공적인 업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들이 할 게 뭐냐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위해서, 지역 전체를 위해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아랫집 도장만 받으면 되냐고요. 그 아랫집은요. 또 옆집은요.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이 뭔가를 할 때는 관청에 가서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를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공법 전부 다예요. 관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뭔가를 할 때 관청에 가서 도장을 받는다. 이게 이제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러니까 먼저요. 첫 번째, 지금 그 차례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관청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어디에 도로를 내겠다. 그러니까 어디에, 그다음에 문화센터를 만들겠다. 어디 용도 지역을 변경하겠다. 등등 계획을 세우는 거고, 두 번째,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겠다가 있죠. 2018년 12월 달에 어디 신도시를 만들겠다. 3기 신도시 만들겠다가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 개발되지 않은 것을 새로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법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요. 어디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낡은 집 가진 사람들, 주인들이, 건물 주인들이 우르르 모여서 우리 엎어보세. 안 되는 거죠. 관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여기는 재개발을 한다. 여기는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는 거 정하는 거죠. 그래서 6개 법 중에 3개 법이 관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를 할 때, 뭐 우선은 부동산 공법이니까 땅이죠. 땅에 손댑니다.
뭐 비탈진 땅에다 건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기 평평하게 만들고 여기 깎아내고 여기 쌓아 올리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다 뭔가를 하겠다. 땅 손대는 거죠. 땅 지 맘대로 손댈 수가 없다고요. 땅 손대려면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 무슨 법에 있냐면 1번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할 때는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땅을 만들어 놨습니다. 땅 만들어 놨으면 거기다 이제 배추상추 키우기도 하겠지만 건물 짓는 게 대부분 부동산 활동이죠. 지붕이는 건물을 짓겠다.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건축하려면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4번 건축법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붕이 있는 건축물에는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그다음에 뭐 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집을 30채 이상 짓겠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집 30채 이상 지으려면 그러니까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다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요. 어느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그러니까 논밭이에요. 그러니까 논밭, 농지입니다. 농지는 농지로 써야죠. 근데 그 땅을 싹 밀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붓겠다. 지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농지를 농지로 써야 되는데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꾼다. 농지의 용도를 바꾼다. 라고 하는 것을 농지 전용이라고 하고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관청의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농지법이에요. 이게 우리 시험공법입니다. 관청에서 계획 세운다. 국민이 뭐 할 때 관청에 가서 도장 받아야 된다. 관청에서 계획 세운다. 국토계획법, 개발법, 도시정비법. 그러니까 그런 개발사업, 정비사업 알려면 관청에서 계획 세워서 가는 거죠. 개인이 뭔가 할 때 관청에 가서 도장 받아야 된다. 땅 손댈 때 관청에게 허가 받아야 되고 건물 지을 때 허가 받아야 되고 집 30채 이상 지을 때 허가 받아야 되고 뭐 그걸 승인이라고 하지만 허가랑 똑같은 거고요. 논밭 손댈 때 허가 받아야 되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이죠. 이것들을 공부해 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근데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 관청은 어떻게 짜져 있냐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프린트물 보시죠. 그러니까 프린트물에 그 전체 프린트물이요. 그냥 그 강의 노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노트를 보시면 강의 노트 1쪽에 그러니까 1-1 행정체계가 있죠. 이제 그 내용을 보시자고요. 우리가 이제 주소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강동구 무슨 동 몇 번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대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일을 하라고 대통령을 선거로 뽑았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정을 총괄하는 사람이지 몇만 개의 법을 앉아서 도장 찍고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업무들을 하라고 17명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도장을 찍는 거죠. 서울특별시장도 뽑았고 그러니까 강동구청장도 뽑았어요. 그러면 각각마다 하는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도장 찍는 게 있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 도장 찍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강동구청장 도장 찍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소 다 아시는 거고 두 번째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강동구청장 찾아가서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거 도장 받아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왔습니다. 구청에서요. 아이고 잘못 오셨네요. 이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시청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이제 시청 가서 도장 받아서 하면 되죠. 이제 우리 주소 알고 있고 그러니까 각각마다 월급 줘서 월급 받아 먹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들이 각각 뭔가 하는 일들이 각각 있을 겁니다. 뭐 이건 간단한데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어느 도장은 누구한테 받을 거냐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충청북도 청주시 그러니까 청원동 뭐 청원면에서는 어디 가서 도장을 받을 거냐고요. 그러면 이와 비슷한 급들이 누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장관도 있고 서울특별시장이랑 비슷한 급에 누가 있고 그다음에 강동구청과 비슷한 급에 누가 있고 그것을 아셔야 아까 보셨던 관청 중에 지금 말씀드린 A, B, C 어떤 건 국가 결정하고 어떤 건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하고 어떤 거는 강동구청장이 결정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냐. 그러면 이와 비슷한 것들이 그러니까 보면 국가를 대표하는 건 이게 이제 국가인 거고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인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나고요. 각 17명 장관이 국가를 대표합니다. 대한민국 17개로 쪼개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거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6개 광역시, 그러니까 경기도 등 8개 도, 세종 특별자치시, 제주 특별자치도가 같은 급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기니까 이걸 다 줄여서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하고요? 시도라고 부릅니다. 뭐 지도로 놓고 보자고요.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가 있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6개 인구 100만 이상 어찌고저찌고 6개 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가 있고요. 도가 8개가 있죠. 경기도, 충청남북, 전라남북, 경상남북, 강원도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4년 전에 시작했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죠. 이렇게 해서 17개가 같은 급이라고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와 같은 급이 17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얘기할 때 시도지사라고 하는 거죠. 또 그 아래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있고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있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가평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얘기할 때 시장군수 구청장이 되죠. 시군구, 그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강동구청장과 같은 사람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땅으로 얘기하면 국가, 특광도, 시군구, 사람으로 얘기하면 장관, 그러니까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가끔마다 이제 각각 필요한 경우에 이 중에 A 도장은 그러니까 A에 관련된 건 장관이 결정하고 B에 관련된 거는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C에 관련된 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있다 보니까 이쪽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도시 시장에게는 큰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권한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게 되는 거냐면 다음 같은 걸 거고요. 그러니까 그 경기도를 예를 들어 보죠. 그러니까 경기도에 그러니까 수원시도 있고, 그러니까 오산시도 있고, 그다음에 가평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10개가 필요하다고 보자고요. 우리가 도지사도 뽑았고 오산시장도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그쪽 동네에서는요. 그러니까 도지사도 그러니까 월급 받아 먹으려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 먹여야죠. 그러니까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산시장 지역 주민을 위해서 5개를 결정하고 5개는 결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5개는 지가 못하고 도지사에게 올려서 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가평군수 역시 5가지는 결정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5가지는 지가 결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올립니다. 수원시장도 시장 군수니까 5가지는 결정하는데 수원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거죠. 대도시니까 수원시장은 4개를 더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원시장은 도지사에게 올리는 게 하나만 올린다고요. 그래서 수원시장은 4개를 더 결정할 수 있다. 대도시 시장은 일반 시장 군수 또 구청장보다 훨씬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대도시인 거고요. 그 내용들을 보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1-2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체계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어떤 내용을 볼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3주 반 동안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이름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줄여서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뭐 모든 걸 다 쓰지 않았습니다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국토, 대한민국 땅 둘로 나눠서 쓰자. 지금 이 자리와 같이 콘크리트 들어서 있는 땅, 개발 땅, 설악산 지리산, 콘크리트 부어서는 안 되는 땅, 보전 땅 나눠서 쓰자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땅을 개발 땅, 보전 땅 둘로 하면 좋겠는데 그것 갖고는 뻘쭘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죠. 4가지로 해놨습니다. 도관농자, 개발 땅, 도시지역, 그러니까 중간 땅, 관리지역, 보전 땅,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고, 뭐 주에서 볼 거니까 뭐 지금 처음에는 어쩔 수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관청이요.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광역의 특별시, 광역시, 도, 그러니까 기초에
시, 군, 구가 있는데 국토계획법은 이 중에서 특광시군을 단위로 해서 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 권역에 맞춰서 법을 운영한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까지는 도시가 되고 그냥 군은 군이 되죠. 그래서 우리 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릴 거고요. 그러면 우리 시, 우리 군,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 관청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도시군, 우리 시, 우리 군에는 어떻게 하겠다. 도시군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 거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땅 손대는 것을 아까 저기 개발행위라고 부르었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이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관청에서 계획 세운다. 개인이 자기 땅 손댈 때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에는 그러니까 20년짜리 큰 그림,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도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에 해당하는 게 그러니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그다음에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거기에 대한 도면,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도면, 그다음에 도로, 수도, 하수도,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이 사항들은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모든 일이 칼로 무자듯이 딱딱 끊어질 수 없죠. 우리 시, 우리 군 그것만이 아니라 특별하면 그러니까 둘 이상 같이 묶어서 계획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둘 이상 같이 묶는 것을 광역이라고 불러요. 광역버스. 그러니까 어느 한쪽 시에서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해집고 다니는 거죠. 근데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이제 성격들이 다른 건데 그건 이제 그 자리 가서 보도록 하시죠. 이 내용을 우리가 3주 반 동안 봐가실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짚고, 그러니까 그 다음 책 가시죠. 책 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오시면 아까 46쪽이었죠. 그러니까 46조 1장 서론이 있고요. 서론 01번 총칙, 그러니까 굵은 1번 국토계획법 목적, 그러니까 이 부분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 표시요. 이용개발과 보전. 그 책이 두껍죠. 출렁거리니까 혹시 사물함에 책이 있으면 두꺼운 책 하나 받쳐놓으면 쓰기도 밑줄치기도 편합니다.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돼 있죠. 대한민국 땅 둘로 나눠서 쓰자고요. 개발 땅, 보전 땅, 이용개발. 사람이 이용하고 개발해서 쓰는 거니까 개발이죠. 콘크리트 얹어져 있으면 개발. 콘크리트 얹자, 개발. 그다음에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보전. 사람은 사니까 요만한 건물은 지어야죠. 아무튼 대한민국 땅 둘로 나눠서 쓰자고요. 개발 땅, 보전 땅 나눠서 쓰자. 그걸 개인에게 맡기면 다 땅값 비싼 개발로 다 바꾸려고 하겠죠. 그래서 관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용어의 정의, 양과 1번 행정계획, 작은 1번은 뒤에서 보시고 작은 2, 3, 4를 볼 건데요. 2번 도시군 표시요.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 표시요. 특별시, 광역시 표시요. 광역시, 특특 넘어가시고 그건 있으나 없으나 아무 관계 없고요. 시 표시요. 시 또는 군 표시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3번 도시군 표시요. 도시군 기본계획 표시요.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표시요. 특별시, 광역시 표시요. 광역시, 특특, 시 표시요. 시 또는 군 표시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 표시요.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표시요.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 표시요. 종합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번 도시군 표시요. 도시군 관리계획 표시요. 관리계획이란 특별시 표시요. 특별시, 광역시 표시요. 광역시, 특특, 시 표시요. 시 또는 군 표시요. 군 개발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 등등등에 대한 셋째 줄 다음 계획을 말한다.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 표시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렇죠.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동그라미 2번 구역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호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에다가 용도구역 쓰시고요. 용도구역. 동그라미 1번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동그라미 2번 구역 네 가지가 용도구역. 3번 기반시설, 그렇죠. 기반시설, 설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4번 도시사 빼고요. 개발사업, 그렇죠.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렇죠.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번, 6번, 동그라미 5번, 6번 옆에다가 이걸 하시고요. 뭐 쓸데없는 말 때문에 고생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4번에 동그라미 5와 6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을 쓰시죠.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낸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들이 지금 4번 도시군관리계획에 동그라미 5번과 6번과 관련된 얘기가 다음 이 네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단지를 지정하고 이 단지는 다음과 같이 지어라 라고 하는 도면까지를 내는 겁니다. 개인이 울퉁불퉁 삐쭉빼쭉 울긋불긋 짓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한 방에 도면까지를 내는 거죠. 그러면 단지가 구역이고 도면이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고요. 뭐 뒷내용을 보셔야 알 수 있고요. 3번 볼 때까지는 뭐 그냥 어떻게 참으셔야죠. 따라서 동그라미 5번 뭐 이렇게 표시하나 저렇게 표시하나 같고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표시요. 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표시요. 계획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동그라미 5번 입주규제 취소 구역 표시요.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주규제 취소 구역 계획 표시요. 계획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를 보셨고, 이제 뭐 나머지는 나중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보도록 하시고, 이제 지금까지 보신 것 같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2번 도시군, 3번 도시군, 4번 도시군 다 보였고요.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 우리가 알고 있어, 좀 전에 보셨던 저 그림으로 하면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어디를 단위로 한다고요?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세종과 제주는 얘기 하나 안 하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 일상생활 권역에 맞춰서 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생활에 맞춰서 가장 국민들 생활에 밀착해서 법을 운영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해집고 아침부터 저녁 출근해서 집에 갈 때까지 대한민국 해집고 다니는 사람이 많냐고요. 경기도 파주 사는 사람이 아침밥 먹고 목포로 출근하고요. 목포까지 4시간 걸리죠. 가서 오전 일 봐요?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점심밥 먹고 그러니까 강릉으로 가세요. 오후 일 보고요. 강릉 도착하면 해 다 떨어졌겠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파주로 돌아와서 밤 11시, 12시도 넘었겠죠. 그러고 나서 주무시고 또 다음날 그렇게 이게 일상생활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지 않죠. 다음 두 번째요. 경기도요. 파주 사는 사람이 아침밥 먹고 평택 가고 한 3시간 걸리죠. 그다음에 평택에서 잠깐 일 보고 그다음에 이천 가서 일 보고 다시 저녁에 출근해서 파주로 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냐고요. 이게 하나의 생활 단위가 아닌 거죠. 어느 시에서 어느 군이 우리 일상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생활하고 군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일상생활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구. 그러니까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 경계선 알 수가 없죠. 길거리에 여기는 무슨 구입니다. 여기는 무슨 구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특별시가 하나의 생활 단위인 거지. 그러니까 구 왔다 갔다. 우리는 무슨 구니까 무슨 구에서만 생활해야 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서울은 특별시 전체가 하나의 생활 단위고, 광역시 전체가 하나의 생활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이게 161개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취지는 뭐냐면 각각 일상 권역의 생활 권역에 맞게 각각의 우리 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세우라고요. 길게 얘기하면 서울특별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그다음에요.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그러니까 대구광역시 그러니까 등등에서는 대전광역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도가 아니잖아요. 도가 생활이 아니고요. 경기도의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고, 오산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고, 가평군에서는 어떻게 할 거고, 경기도에 31개 시, 군이 있고요. 각각의 시, 군. 또 다른 시군을 다 합치면 별 몇 개가 된다고요? 161개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제 이 중에 군은 군이고 나머지 시는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그것을 세 글자 도시군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에서는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계획을 세워라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에 대한 계획이 도시군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그러니까 그래서요. 아무튼 여기 취지는 뭐 이해하셨으면 좋고요. 이해 안 되시면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아무튼 다시 하나 더 쓰시죠. 2번 앞에다고요. 그러니까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네 글자 특광시군, 세 글자 도시군 풀어서 얘기하면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국민생활권역에 맞춰서 운영하는 거고, 그러면 대한민국 계획은 다른 법에 다른 계획 따로 있습니다. 우리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고, 경기도 계획 다른 법에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뭐 서울에서 구, 인천에서 구, 구청장은 뭐고요? 쓰레기. 구청장이 쓰레기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청장은 쓰레기나 잘 치우면 되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구청장 도장 찍는 거 거의 없습니다. 도시군 네 글자 특광시군 풀어서 얘기하면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3번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는데 둘째 줄에 기본적인 장기적인 종합계획이라고 돼 있죠. 46조 양괄호 1번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이요. 지금 2번에 46조요. 그러니까 46조 파란 2번 용어의 정의 양괄호 1번 행정계획 그 중에 작은 2번 도시군 계획에 그 도시군이 뭔지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작은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 둘째 줄 기본적인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적인 장기적인 종합계획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에다가 아무튼요. 그러니까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이 있죠. 특광시군을 세 글자 도시군이라고 합니다. 도시군에는 기본계획을 세운다.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을 세 글자 도시군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에는 관리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에다가 그러니까 20년 꿈 쓰시고요.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시, 우리 군은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20년짜리 꿈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800쪽, 500쪽 책을 얘기하는 거고요. 20년 뒤에 우리 시는 이렇게 하면 좋겠네. 그냥 꿈인 거고요. 그다음에 4번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니까 도시군 특광시군이고요. 관리 들어간다고요. 관리 뭐 항상 늘상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몸매 관리 여성분도 남성분도 맨날 몸매 관리 많이들 신경 쓰고 있고요.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너무 몸매 관리에 대해서 뭐 신경 많이 쓰고 있고, 뭐 스카이캐슬 드라마 끝났습니다만 여기들 성적 관리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내신 관리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무슨 사무소 있고요. 관리사무소 있죠. 관리사무소 없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관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관리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서울시 만약에요. 지금 이 순간 해서요. 서울시 파업 들어간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서울시 모든 공무원 그러니까 일을 하나도 안 한다고 치자고요. 아니면 무슨 의회하고 갈등이 생겨서 예산을 하나도 배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이 완전 스톱. 시민들 살 수 있어요? 쓰레기는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뭐 신호등 고장나면 어떻게 할 거고 수돗물은 어떻게 하고요. 서울시 관련된 모든 기관들 다 딱 멈춰버리면 살 수가 없죠. 당연히 서울시 뭐 들어가야 돼요? 관리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관리를 지금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가 뭐예요? 계획인 거죠. 서울시 관리 계획에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게 서울시 관리 계획, 인천광역시 관리 계획, 수원시 관리 계획, 가평군 관리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러면 그 관리 계획에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책 한 장, 그러니까 자료 죄송합니다. 프린트물 한쪽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프린트물 2쪽에 3쪽이요. 그러니까 프린트물 3쪽 1-5 지형도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500개, 4,000개, 그러니까 뭐 10,000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중에 하나인 도로 결정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이니까 서울이면 도시예요, 군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면 도시니까 군자를 뺀 거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시 계획시설. 그 중에 도로, 변경결정, 지형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지금 이제 이런 거와 다음과 같은 세 번째 상황일 겁니다. 먼저요. 그러니까 3쪽에 있는 1-5 그 A4용지 종이쪼가리 한 장에 제일 아래를 보시면 작은 글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7번째 칸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번째 칸에 그러니까 기점, 마포동 어디 8번째 칸에 종점, 마포동 어디 비 오는 마포종점 그 동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냥 그 동네 그러니까 조그만 집들이 있고 조그만 골목길로 있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그 동네에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도로를 내겠다 그러니까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종이는 이렇게 도로를 내려고 했는데 에이, 여기는 내지 말자. 여기는 안 내도 되겠다. 여기는 도로 결정한 걸 폐지하겠다. 도로 안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 하나 내겠다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이 뭐고요? 서울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이거 한 장 만드는데 2년, 3년 걸렸고, 이거 만드는데 예산 5억, 8억을 쓴 겁니다. 이런 게 1년에 4,000장, 5,000장 나오는 거라고요. 그게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로 내야죠. 수도공사 해야죠. 하수도공사 해야죠. 등등등.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보다는 하는 일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그게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시 책 보시면 책에 와서요. 책의 46쪽에 양과 1번 행정계획 보셨고 2, 3, 4.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47쪽에 양과로 2번 기반시설이 있고요. 1번 기반시설 표시요. 47쪽에 양과로 2번 기반시설 중에 첫 번째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에다가 그러니까 50가지 공적시설 쓰고요. 사람 사는데 필요한 50가지 공적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번 기반시설이란 다음의 시설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동그라미 1번 도로 표시요. 도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도로 있어야 돼요. 도로 있어야 되죠. 사람 사는데 필요한 50가지를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작은 2, 3, 4, 5 나중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보시고 양구라 3번 도시군계획사업도 나중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보도록 하시죠. 됐고요. 48쪽에 양구로 4번, 5번 다 역시 해당하는 자리에서 보셔야 되고 그 아래 파란 3번 국토이용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죠. 파란 3번 X. X요. 파란 3번 X. 30년 동안 시험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49쪽에 파란 4번 도시 지속 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 파란 4번 X. 역시 시험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50쪽에 양과로 5번 도시군계획 등의 법적 지위가 있는데 뭐 그중에 양과로 1, 3은 나중에 보시고 양과로 2번 X, 양과로 4번 X 뭐 우리 시험과 관계없고요. 양과로 1번, 3번은
나중에 하시면 다 하시게 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50가지가 있죠. 도로 등 50가지. 서울시에서 1년 동안 도로공사, 서울에서는 1년 서울 다 통통 털어서 1년 동안 도로공사 한 건만 한다. 아니다. 10건은 한다. 한 건일 거예요. 10건은 되겠어요. 10건보다 훨씬 많겠죠. 그러면 도로공사 10건, 수도공사 10건, 50가지 10건, 그럼 500가지가 되죠. 그러면 이것만 해도 8가지니까 이게 500가지, 다른 8가지 그냥 산수로만 계산하면 그러니까 1년에 4,000건 결정이 있다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20년짜리 꿈을 얘기하는 거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뭐 4,000건, 5,000건 그 A4용지 한 장 한 장 그것들을 결정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요. 도로 낸다, 수도 낸다, 용도지역 어떻게 한다, 뭐 지구 단위 어떻게 한다 등등등이 도시군 관리계획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51쪽에 그러니까 파란 6번 국토의 용도 구분,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가 있는데요. 파란 6번 국토의 용도에다가 개발 보전 쓰시고요. 개발 보전. 그러니까 책 빨리 맞는 거 갖고 오시고요. 예. 그러면 받치실 거 가져오셔도 되고요. 수업 중간에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성인이잖아요. 성인이니까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자 보시면 용도 대한민국 땅 2가지가 있죠. 개발 보전 쓰시고요. 아까 저기 썼습니다. 대한민국 땅은 2가지 용도가 있다고요. 개발 땅, 보전 땅. 그런데 대한민국 땅을 개발 땅, 보전 땅 2가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아래 표의 첫 번째 칸이요. 셋째 줄부터 도시지역의 도 동그라미, 관리지역의 관 동그라미, 농림지역의 농 동그라미,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자 동그라미 해서 대한민국 땅을 4가지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표의 세 번째 칸은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세 번째 칸 X 하시고 그러니까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는 소용없고 첫 번째 건과 두 번째 칸 보시는데요. 구분, 국토의 용도 구분 보면 국토는 표시요. 국토는 그러니까 토지의 이용 실태 특성, 장래 토지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용도 지역으로 구분한다. 표시요. 용도 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의 도 동그라미 했고요. 설명 인구와 산업 표시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표시요.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자연환경 산림 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표시요.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 표시요.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설명 중에 자연환경 표시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 문화재 보전 표시요.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줄이요. 국토는 전국 모든 토지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도관농자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죠. 땅바닥에다 이름 붙이는 게 용도지역만이 아니라 저희도 보시다시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별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2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한민국 땅 어디에다 바늘을 찍어도 뭐는 다 정해져 있다고요? 용도지역 이름은 정해져 있다고요. 대한민국 어디라도 용도지역 이름은 정해져 있다. 다음에 두 번째, 대한민국 어디다 바늘을 찍어도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땅은 도관농자 넷 중에 하나인 거지 도시지역이면서 관리지역 그런 땅은 없다고요. 도관농자 넷 중에 하나로 구분한다. 될 얘기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는 거죠. 주민등록번호가 있고요. 주민등록번호요. 그 6자리, 7자리 중에 7자리 첫 자리가 뭐고요? 1, 2, 3, 4이죠. 나이 드신 분 1, 2, 3, 4 젊은 사람 1, 3 남자, 2, 4 여자 이 자리는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대한민국 사람 누구를 찍어도 주민등록번호는 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의 이 자리는 넷 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어느 땅 찍어도 용도지역 이름은 붙어 있다. 그러니까 어느 땅 찍어도
도관농자 넷 중에 하나이다는 거죠. 그럼 그 아래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는데 도시지역 앞에다가 개발 쓰시고요. 개발 땅, 사람도 바글바글, 공장 사무실도 바글바글. 도시지역은 개발 땅이고요. 그다음에 관리지역은 중간 땅, 개발과 보전의 중간 땅입니다. 에 준하여. 농림지역 보전 땅이죠. 사람은 사니까, 그다음에 농사는 지어야 되니까 정미소, 방앗간 등은 들어가지만 여기다 63빌딩, 나이트클럽 그런 건 지을 수가 없겠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보전 땅입니다. 대한민국 땅 두 가지, 개발 땅, 보전 땅 있는데 그게 뻘쭘하니까 도관농자 네 가지로 해놨다고요. 그러면 이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다 보전인데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농사 지어야 되니까 메뚜기가 농사 지을 수는 없죠.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가평에 잣나무 단지 원숭이가 나무를 키울 수는 없죠.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여기도 사람은 살지만 가능하면 사람 많이 설치고 다니지 말라고요. 사람이 많이 있다 없다는 차이로 나누게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땅 도관농자 넷 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셨고요. 다음 52쪽에 파란 7번 X 하시고요. 52쪽에 파란 7번 다른 법률은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습니다. 한 장 넘어와서요. 54쪽에 파란 8번 X 하시고 역시 다른 법률 우리하고 관계가 없고요. 여기까지를 보셨네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각각 내용을 보셔야 되겠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광시군, 도시군 단위로 법을 운영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20년짜리 꿈, 도시군 관리계획 1년에 1000건, 5000건, 4000건 등등 결정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잠깐 쉬고 뒷내용 이어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